반갑습니다. 낚시기자 경력 20년 이상의 바다낚시 전문 기자들이 열정으로 만들고 있는 디낙TV입니다. 오늘은 겨울 감성돔 낚시 시리즈 4편 중 세 번째 순서입니다. 1편 채비론과 2편 밑밥론에 이어 오늘의 주제는 포인트론입니다. 겨울 감성돔 시즌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12월에서 1월의 수온 하강기, 이때는 수온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월 말에서 2월 말의 저수온 안정기, 이때는 수온은 비록 1년 중 가장 낮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3, 4월의 수온 회복기, 이때는 수온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시기 중에서 감성돔의 활성도가 가장 낮은 때는 수온 하강기입니다. 이때는 수온이 낮은 채로 안정된 최저 수온기보다도 감성돔의 활성도가 좋지 않습니다. 조항 역시 연중 최악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감성돔을 낚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공략하는 게 유리합니다. 수심 깊은 직벽지대가 아닌 이상에는 갯바위 부근만 노려서는 입질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멀리만 노린다고 해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감성돔이 있을 만한 지형을 골라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갯바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수중여밭이 있다면 최고의 장타낚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포인트가 어느 갯바위에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장타낚시로 먼 곳에 있는 수중여밭을 공략하는 것은 현실적인 불황 극복 방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먼 곳에 있는 수중턱을 노리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이 뻘밭이나 모래밭만 아니라면 갯바위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은 깊어집니다. 이렇게 먼 곳에 있는 수중턱 공략은 대부분의 포인트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불황 극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중턱이란 물밑 지형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지형은 갯바위 가까운 곳에도 있지만 멀리에도 있습니다. 여름이나 가을에는 갯바위 가까이 있는 수중턱도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멀리 있는 수중턱이 포인트가 됩니다. 첫 번째 수중턱이 아니라 두 번째 수중턱부터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차 수중턱 탐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낚시 방법을 알고 있어도 그곳을 적용할 공략 지점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2차 수중턱을 공략하는 게 좋다는 것을 알아도 그곳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차 수중턱을 찾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찌미 수심을 최대한 깊이 준 고부력지 채비를 멀리 던진 다음 밑걸림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2차 수중턱을 탐색하는 채비는 다음과 같이 꾸리면 적당합니다. 3호찌에 -2호 구멍봉돌을 끼우고 목줄과 바늘에 좁쌀봉돌 5개를 물립니다. 목줄과 바늘에 나는 좁쌀봉돌은 B 이상으로 무거워야 합니다. 이 채비를 최대한 멀리 던져 정렬시킨 다음 서서히 끌어들이면서 수중턱의 위치를 탐색하면 됩니다. 이때 찌매듭을 묶는 위치는 바늘로부터 20m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겨울이라도 감성돔 포인트는 20m가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채비 투척거리는 50m 정도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보다 먼 곳은 사실상 공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채비를 던지고 뽕돌을 비롯한 밑채비가 완전히 가라앉기를 기다린 다음 서서히 릴을 감아들이다 보면 밑걸림이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까지의 대략적인 거리를 눈여겨봐둔 다음 채비를 회수해 밑채비 상태를 살펴보면 해당 장소의 수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심 파악용 채비를 만들 때 약간의 요령을 덧붙이면 밑걸림이 생긴 지점의 수심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공략 지점 탐색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차 수중턱 수심 파악용 채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줄 길이는 5m 정도로 길게 줍니다. 바늘은 3호 이상으로 다소 큰 걸 쓰는 게 좋습니다. 밑걸림이 쉽게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바늘을 잘 묶으면 안 됩니다. 밑걸림이 생겼을 때 채비를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는 바늘을 다소 헐렁하게 묶는 게 좋습니다. 바늘을 묶을 때 보통 대여섯 바퀴를 돌리지만 이때는 두세 바퀴만 돌리고 마지막에 이빨을 이용해 꽉 조이는 과정을 생략해서 바늘이 쉽게 풀리거나 끊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실제 낚시에 사용하는 1.75호나 2호 목줄 대신 1호나 1.2호 목줄을 사용해 쉽게 끊어지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줄에 좁쌀봉돌 4개를 1m 간격으로 달고 바늘에도 하나를 물립니다. 좁쌀봉돌도 평소보다는 느슨하게 물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밑걸림이 생겼을 때 바닥에 닿은 좁쌀봉돌까지 없어지기 때문에 그곳의 수심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찌미 수심을 20m로 만든 채비를 끌어들이다가 밑걸림이 생겼는데 채비를 회수해보니 목줄에 달린 봉돌이 맨 위 하나만 남고 모두 없어졌다면 그곳 수심은 대략 16m라고 볼 수 있습니다. 2개가 남았다면 17m, 3개가 남았다면 18m, 바늘만 없어졌다면 20m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원줄이 끊어졌다면 수중 봉돌이 걸렸던 것으로 수심이 15m가 채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럴 때는 생각보다 수심이 깊지 않은 곳이므로 찌매듭 수심을 기존 20m에서 15m로 내려서 같은 방식으로 지형을 탐색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가장 빠르게 멀리 있는 2차 수중턱의 수심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탐색 도중 원줄이 끊어져 찌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찌와 수중찌 사이에 완충고무 대신 찌몸충 고무를 고정시키는 것도 권장할 만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2차 수중턱 공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멀리 있는 2차 수중턱을 찾았으면 그곳을 공략할 수 있는 채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만들었던 2차 수중턱 탐색용 채비에서 구멍찌 3호를 2호로 바꿔주면 됩니다. 목줄과 바늘에 달았던 좁쌀봉돌은 모두 떼어내고 잔존무력 제거용 좁쌀봉돌만 도래 근처에 다는 게 좋습니다. 전방 30m에 수심 15m에서 갑자기 깊어지는 수중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공략해야 할 지점이나 낚시 방법은 조류 방향을 참고해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공략하기 쉬운 상황은 조류가 옆으로 흐를 때입니다. 2차 수중턱의 수심이 15m 정도이므로 조류를 감안해 찌미 수심을 17에서 18m로 맞춘 채비를 전방 40m쯤에 던집니다. 이 정도는 던져야 채비가 30m 전방의 수중턱 부근에서 정렬됩니다. 이때 채비를 조류 상류에 던져 미끼가 바닥까지 가라앉은 상태에서 수중턱이 있는 지점으로 흘러들도록 해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조류가 천천히 밀려드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비를 최대한 멀리 던져서 미끼가 완전히 가라앉은 다음 수중턱으로 접근하도록 하면 됩니다. 미끼를 수중턱에 가장 가깝게 근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질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밑밥을 매우 멀리까지 던지지 않으면 전혀 입질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밑밥을 단단하게 뭉쳐야 하므로 집어제를 많이 혼합해야 하고 길이가 긴 원투용 밑밥 주걱도 있어야 합니다. 조류가 밀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2차 수중턱 공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비를 2차 수중턱이 있는 전방 30m에 던진 다음 뒷줄을 팽팽하게 만들어서 밑채비를 가라앉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뒷줄 견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심은 15m라도 찌미 수심은 17에서 18m 정도로 길게 조절해야 유리합니다. 밑채비가 완전히 정렬되면 찌는 전방 15m 정도까지 밀려오게 됩니다. 이때 미끼는 전방 20m 정도에 가라앉아 있게 되는데 수중턱을 타고 올라온 감성돔의 활동 범위 외곽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부터 수중턱까지가 핵심적인 공략 범위이므로 언제라도 입질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견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채비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뒷줄을 서서히 풀어주면서 채비를 약 10m 정도 흘리면 미끼가 완전히 수중턱 부근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채비를 흘리는 도중에 입질이 없었다면 이곳에서 마지막 유인에 들어가야 합니다. 견제를 10에서 20초 정도 길게 한 다음 뒷줄 견제를 완전히 풀어서 미끼가 빠른 속도로 수중턱 경사면까지 가라앉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중턱을 따라 올라오던 감성돔이나 수중턱 아래에 머물면서 밑밥을 받아먹던 감성돔이 미끼를 덮치게 됩니다. 오늘은 겨울 감성돔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략 지점인 2차 수중턱을 어떻게 찾아내서 어떤 채비로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인 겨울 감성돔 낚시 1편 채비 4대 키워드와 2편 겨울 감성돔 낚시 밑밥론을 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영상을 가리고 뜨는 관련 영상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